거대한 철문이 둔탁한 마찰음을 내며 서서히 열리자 안개에 휩싸인 TJ그룹의 본가 저택이 그 위압적인 자태를 어스름한 새벽빛 속에서 서서히 드러냈다. 잿빛 대리석으로 마감된 거대한 외벽은 마치 접근하는 모든 이를 짓누르려는 듯 오만하게 솟아있었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황금색 장식들은 이 가문이 쌓아 올린 피비린내 나는 부와 권력을 무언으로 과시하고 있었다. 낡은 캔버스 운동화를 신은 한지우는 자신의 초라한 옷차림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화려한 대리석 바닥을 조심스럽게 밟으며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가냘픈 어깨는 두려움과 추위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바닥을 향한 그녀의 짙은 눈동자 속에는 그 어떤 공포나 불안도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차갑게 벼려진 서늘한 분노만이 심연처럼 고요하게 일렁이고 있을 뿐이었다. 병든 양아버지의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저당 잡히고 이 끔찍한 저택에 팔려온 불쌍하고 가련한 여자라는 완벽한 가짜 신부는 지훈이 지난 10년간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치밀하게 설계해 온 복수의 첫 단추에 불과했다. 저택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과거에 참혹했던 핏빛 기억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녀의 뇌리를 무자비하게 긁고 지나갔지만, 지우는 능숙하게 호흡을 통제하며 겉으로는 그저 겁에 질린 연약한 먹잇감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해냈다. 안내를 맡은 늙은 집사는 벌레를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차가운 복도 끝을 향해 신경질적으로 턱짓을 해 보였고, 지우는 황급히 허리를 굽혀 비굴하게 인사를 한 뒤 총총 걸음으로 그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저택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거대한 응접실의 무거운 문이 열리자 코를 찌르는 듯한 짙은 시가 향기와 함께 최고급 가죽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어 앉아있는 강태성의 모습이 지훈의 시야에 가득 들어왔다. TJ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10년 전 그녀의 가족을 잔혹하게 파멸시킨 끔찍한 비극의 핵심 배우인 그는 맞춤형 명품 수트를 빈틈없이 차려입은 채 한 손에는 붉은 빛이 감도는 크리스탈 와인잔을 쥐고 여유롭게 흔들고 있었다. 태성은 문가에 위축된 자세로 서 있는 지훈을 향해 흥미를 잃은 듯한 나른한 시선을 던지더니 입가에 비릿하고 잔인한 조소를 머금으며 구두굽으로 대리석 바닥을 느릿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 규칙적이고 건방진 마찰음은 마치 사냥감을 조롱하는 포식자의 발톱 소리처럼 거대한 응접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지훈의 귓가에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다. 너 같은 밑바닥 쓰레기들은 푼돈 몇 푼만 쥐어주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개처럼 기어와서 꼬리를 흔든다는 사실이 언제나 내 구역질을 유발하지. 태성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모욕적인 언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허공을 갈랐지만, 지우는 억지로 눈물을 글썽이며 가련하게 입술을 깨무는 것으로 그 끔찍한 굴욕에 철저히 순종하는 완벽한 연기를 이어갔다. 사실 그녀의 머릿속은 태성의 오만한 얼굴을 당장이라도 찢어밟기고 싶은 격렬한 충동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우는 등 뒤로 감춘 두 손을 피가 날 정도로 꽉 쥐며 끓어오르는 살기를 차가운 이성의 얼음벽 아래로 깊숙이 억눌렀다.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보여주어야 할 유일한 반응은 포식자 앞에서 벌벌 떠는 무력한 희생양의 모습뿐이었고, 태성은 그녀의 그런 비참한 반응을 보며 한껏 우월감에 도취되어 경박한 웃음을 터뜨렸다. 앞으로 내가 이 저택에서 해야 할 일은 그림자처럼 숨을 죽인 채 내가 지시하는 모든 더러운 명령에 토를 달지 않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뿐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내 심기를 거스르거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헛바람이 든 행동을 보인다면 내 병든 애비의
생명줄이 붙어 있는 병원의 인공호흡기를 내 손으로 직접 뽑아버릴 테니 명심해라. 태성은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위협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지우는 마치 엄청난 공포에 압도당한 듯 어깨를 강하게 움츠리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그의 잔혹한 통제에 완전히 굴복했음을 맹세했다. 지훈의 비굴하고도 철저한 복종 태도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태성은 더 이상 그녀에게 털끝만큼의 의심이나 경계조차 품지 않은 채 손을 휘저으며 당장 제 눈앞에서 꺼지라는 듯 오만한 명령을 내렸다. 응접실을 빠져나와 굳게 닫힌 문을 등지고 선 순간 지훈의 얼굴에서 겁에 질렸던 비참한 표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올라온 야차와도 같은 섬뜩한 냉혹함만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복도 모퉁이를 돌아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에 정확히 멈춰선 뒤 길게 늘어뜨린 앞머리 사이로 날카로운 시선을 번뜩이며 저택 내부의 복잡한 구조와 경비원들의 동선 그리고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들을 순식간에 머릿속으로 스캔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오만함에 눈이 멀어 턱 밑까지 다가온 치명적인 독사의 존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강태성의 그 멍청하고도 가소로운 태도는 지훈이 지난 세월 동안 갈고 닦아온 복수의 칼날을 더욱 예리하고 치명적으로 벼려주는 가장 완벽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훈이 배정받은 방은 저택의 가장 구석지고 어두운 지하층에 위치한 습기차고 낡은 창고 수준의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이는 오히려 타인의 불필요한 시선과 감시를 피해야만 하는 그녀의 비밀스러운 계획에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훌륭한 은신처였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닫히자마자 지우는 낡은 침대 밑에 조심스럽게 숨겨들여온 낡은 가죽 가방의 비밀칸을 열고 그 안에 빈틈없이 정렬되어 있는 최첨단 소형 도청 장치들과 군용 수준의 암호화 통신 장비들을 빠르게 꺼내어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섬세하고도 민첩한 손가락은 마치 능숙한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장비들을 조립하고 활성화시켰고 작고 붉은 불빛들이 어두운 방 안에서 일제히 깜빡이기 시작하자 지훈의 입가에는 비로소 만족스러운 미소가 서늘하게 번졌다. 은밀한 통신 장비의 전원이 켜짐과 동시에 지훈은 특수 제작된 보안 이어폰을 오른쪽 귀에 깊숙이 꽂아넣고 복잡한 암호 코드를 입력하여 자신이 10년 동안 전 세계의 어둠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한 비밀 정보망의 중앙 서버 시스템에 마침내 접속했다. 곧이어 이어폰 너머로 미세한 기계음이 들려오고 그녀의 가장 충직한 그림자이자 천재적인 해커인 요원의 건조하지만 묵직한 목소리가 TJ그룹 내부 통신망의 1차적인 방화벽을 성공적으로 무력화했다는 완벽한 보고를 전해왔다. 이제 이 거대하고 부패한 철옹성 내부에 흐르는 모든 은밀한 정보와 추악한 대화들은 그녀의 소나기 안으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올 것이며 지우는 강태성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이 저택을 그들의 무덤으로 만들 거미줄을 조용하고도 촘촘하게 엮어 나가기 시작했다. 저택에서의 첫날 밤이 깊어가고 모두가 짙은 수마에 빠져든 고요한 새벽 2시 지우는 검은색 전술복으로 민첩하게 갈아입은 뒤 마치 소리 없이 어둠 속을 유영하는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자신의 비좁은 방을 빠져나와 거대한 저택의 복도 위로 녹아들었다. 낮 동안 완벽하게 파악해둔 순찰조의 이동 경로와 감시, 카메라의 회전 주기를 초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하며 움직이는 그녀의 발걸음은 낡은 바닥의 마찰음조차 철저하게 통제할 만큼 극도로 훈련된 암살자의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움직임 그 자체였다. 목표는 저택 내 가장 보안이 철저하다는 강태성의 개인 서재와 주요 회의실이었으며
그녀는 품속에 감춰둔 초소형 도청기와 렌즈 크기의 미세 카메라를 쥐고 오직 붉게 빛나는 자신의 서늘한 목적만을 향해 어둠에 쉬면 속으로 거침없이 전진해 나갔다. 첫 번째 목표 지점인 화려한 중앙회의실에 다다른 지우는 문틈 사이로 특수 제작된 내시경 카메라를 밀어 넣어 내부의 상황을 살핀 후 잠금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특수 해킹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단 3초 만에 육중한 참나무 문을 소리 없이 열어젖혔다. 회의실 내부는 최고급 마호가니 테이블과 가죽 의자들로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었지만 지윤의 눈에는 그저 권력의 탐욕이 썩어가는 악취 나는 쓰레기장으로 보일 뿐이었고 그녀는 민첩하게 테이블 하단과 샹들리에의 복잡한 장식 사이사이에 초소형 도청기들을 은밀하게 부착했다. 지윤의 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가 없었으며 장치를 부착한 후 특수 스프레이를 뿌려 육안으로는 절대 식별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위장하는 마무리 작업까지 그녀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냉혹하게 모든 절차를 단숨에 완수해냈다. 회의실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지우는 가장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강태성의 개인 서재가 위치한 저택의 2층 서관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은 최정예 보안 요원들이 교대로 24시간 철통같이 경비를 서고 있는 저택 내 최고의 난공불락 요새였다. 서관 입구에 숨죽이고 엎드린 그녀는 망원 렌즈를 통해 2명의 경비원이 일정한 패턴으로 교차하며 복도를 순찰하는 모습을 예리하게 관찰했고 그들의 동선이 겹치는 단 15초의 짧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치명적인 허점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몸을 극도로 웅크리고 있던 지우는 경비원들이 서로 등을 돌리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자마자 바닥을 박차고 튕겨나가듯 어둠 속을 가로질렀고 단 한 번의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서재 문턱에 짙은 그림자 속으로 완벽하게 흡수되었다. 강태성의 서재문은 군용 등급의 생체 인식 시스템과 복잡한 비밀번호가 이중으로 적용된 육중한 강철문이었으나 지우는 이미 외부 통신망을 통해 요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태성의 암호화된 지문 데이터와 해킹 코드를 사용하여 그 견고한 보안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 둔탁한 금속음과 함께 서재 내부로 진입한 지우는 짙은 시가 냄새와 고급 양주의 향기가 뒤섞인 탁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테이블 위를 어지럽게 뒹굴고 있는 각종 결제 서류들과 비밀 장부들을 예리한 눈빛으로 빠르게 스캔하기 시작했다. 비록 당장 10년 전의 진실을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이곳에 흩어진 수많은 불법 자금 흐름과 부패한 정관계 인사들의 더러운 커넥션 자료들은 훗날 TJ그룹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훌륭한 맹독이 되어줄 것이 분명했다. 지우는 특수 제작된 초소형 스캐너를 이용하여 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는 중요한 기밀 서류들의 모든 페이지를 순식간에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하여 자신의 암호화된 비밀 서버로 은밀하게 전송하는 작업을 신속하면서도 극도로 조심스럽게 진행해 나갔다. 그때 갑자기 복도 쪽에서 누군가의 무거운 발소리가 불규칙하게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점차 서재 쪽을 향해 다가오며 칠흑같이 어두운 서재 안에서 숨죽이고 작업을 진행하던 지훈의 극도로 긴장된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발소리의 패턴과 보폭으로 미루어 보아 그것은 정규 순찰조가 아니라 늦은 밤까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방황하는 강태성 본인일 확률이 매우 높았고 지우는 즉시 스캔 작업을 강태성 중단한 채 주변의 지형 지물을 활용하여 몸을 숨길 완벽한 은폐 공간을 본능적으로 탐색했다. 무거운 서재문이 거칠게 열리며 복도의 희미한 조명빛이 어두운 방 안으로 길게 쏟아져 내렸고 술기운에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한 강태성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와
신경질적으로 벽면에 스위치를 더듬거리며 불을 켜려고 시도했다. 책상 밑에 좁고 어두운 틈새에 몸을 둥글게 말아 숨긴 지우는 숨소리조차 완전히 멈춘 채 품속에 간직한 차가운 단검의 손잡이를 꽉 쥐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그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극도의 집중력을 기울였다. 다행히도 심하게 취해 있던 태성은 스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한 채 혀 꼬부라진 소리로 욕설을 내뱉더니 소파 위로 털썩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지우는 그의 거친 코골이 소리가 규칙적으로 변할 때까지 어둠 속에서 미동도 없이 기회를 엿보았다. 태성이 완전히 깊은 수면에 빠졌음을 확인한 지우는 책상 밑에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와 그의 무방비 상태인 목덜미를 차가운 시선으로 잠시 내려다보며 당장이라도 저 숨통을 끊어버리고 싶은 맹렬한 사리를 다시 한번 억눌러야만 했다. 지금 이곳에서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의 목숨을 거두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지훈이 지난 10년간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준비해온 진정한 의미의 완벽한 복수와 철저한 파멸의 시나리오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하책일 뿐이었다. 그녀는 태성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와 권력 그리고 그 잘난 자존심을 모두 산산조각 내고 그가 평생을 군림해온 이 거대한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꼴을 두 눈으로 똑똑 지켜보게 만드는 지옥 같은 고통을 선사할 계획이었다. 서재 내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책장 뒤편과 거대한 초상화의 정밀한 장식 틈새에 마지막 도청기와 소형 카메라를 성공적으로 설치한 지우는 들어왔던 때와 마찬가지로 유령처럼 소리 없이 서재를 빠져나와 굳게 닫힌 강철 문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 놓았다. 저택의 서관을 무사히 벗어나 다시 자신의 낡고 비좁은 지하 숙소로 돌아오기까지 그녀의 완벽한 잠입과 공작 활동은 그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았으며 TJ그룹의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은 그녀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심장부에 침투한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새벽의 희미한 푸른빛이 작은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며 지우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무표정한 얼굴을 응시하며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겁에 질린 연약한 하녀라는 가증스러운 연기를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거대한 톱니바퀴가 굴러가듯 바쁘고 소란스러운 일상을 다시 시작했고 지우는 어젯밤 어둠 속을 지배하던 냉혹한 사냥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바닥만 쳐다보며 몸을 웅크린 채 주방의 굳은 일들을 말없이 묵묵하게 해내는 가련한 여자의 껍데기를 완벽하게 뒤집었었다. 다른 고참 하녀들의 날선 텃세와 폭언 그리고 이유 없는 괴롭힘이 하루 종일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지만 지우는 반항은커녕 오히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처절한 연기를 통해 그들의 알량한 우월감을 한껏 충족시켜주며 자신의 무해함을 뼛속 깊이 각인시켰다. 이러한 철저하고 치밀한 연기 덕분에 저택 내의 그 누구도 이 불쌍하고 비참한 여자가 사실은 TJ그룹의 거대한 근간을 뒤흔들고 파멸의 늪으로 끌어들일 끔찍한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술에서 덜 깬 강태성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응접실에 나타나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얼음물을 찾았고 지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쳐들고 그에게 다가가다 일부러 발을 헛디뎌 바닥에 시원한 물을 엎지르는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바지다니 젖어버린 태성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손을 높이 치켜들었고 지우는 두 팔로 머리를 감싸 안고 바닥에 웅크린 채
제발 용서해달라며 처절하게 울부짖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해냈다. 허공을 가르던 태성의 손은 지윤의 너무나도 비참하고 벌레 같은 모습에 오히려 때릴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 듯 허탈하게 멈췄고, 그는 경멸이 가득 담긴 시선으로 그녀를 짓밟을 듯 내려다보며 당장 눈앞에서 꺼지라는 차가운 명령만을 뱉어낼 뿐이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을 피가 나도록 맨손으로 주워 담으며 응접실을 기어 나오다시피 빠져나온 지윤의 등 뒤로 태성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닫히는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흘러나왔고, 그 순간 지윤의 귓가에 꽂혀 있는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수신되기 시작했다. 어젯밤 그녀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곳곳에 설치해둔 정밀한 도청 장치들이 마침내 본격적인 성능을 발휘하여 태성이 그의 수하들과 나누는 은밀한 자금 세탁 계획과 정관계, 로비 일정 등 끔찍하게 부패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지윤의 고막으로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처난 손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붉은 핏방울을 무심하게 내려다보며 지윤의 입가에는 마침내 사냥감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물어뜯은 포식자의 잔혹하고도 환희에 찬 서늘한 미소가 번졌고, 그녀의 심장은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향연을 예감하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윤의 암호화된 비밀 통신망은 낮 동안 수집된 방대한 양의 불법적인 대화, 녹음 파일들과 비자금 장부 스캔 자료들을 분석하느라 끊임없이 붉은 빛을 명멸시키며 거대한 정보의 바다를 미친 듯이 헤엄치고 있었고, 요원은 흥분된 목소리로 놀라운 분석 결과를 보고해왔다. 강태성이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해외 재개발 사업의 이면에는 10년 전 지윤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잔혹하게 살해당해야만 했던 그 끔찍한 비리 사건의 자금줄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거대한 독거미줄처럼 얽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모니터 위로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눈에 새겨 넣으며 지윤의 두 주먹은 분노로 인해 하얗게 질렸고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던 복수의 불꽃은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 그녀의 온몸을 맹렬하게 태우고 있었다. 지금 당장 이 모든 파괴적인 증거들을 언론과 검찰에 폭로해버린다면 TJ그룹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는 있겠지만, 지윤은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썩어빠진 법과 제도는 절대 저 거대하고 악랄한 괴물들을 완벽하게 심판할 수 없다는 비극적인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강태성과 그 배우의 탐욕스러운 늙은이들은 막대한 자본과 권력을 동원하여 어떻게든 법의 그물망을 유유히 빠져나갈 것이며, 꼬리 자르기를 통해 다시금 화려하게 부활하여 더 악랄한 짓들을 서슴지 않을 것이기에 그녀는 오직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저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완벽한 파멸만을 원했다. 지윤은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태성의 해외 자금주를 관리하는 핵심 인물들의 치부와 약점들을 이 잡듯이 샅샅이 파헤치라는 새로운 지시를 내렸고, 이제 이 고요한 저택 내부에서 시작된 그녀의 보이지 않는 무자비한 칼날은 TJ 그룹의 심장부를 향해 소리 없이 치명적인 궤적을 그리며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지윤은 앞으로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들이 얼마나 잔혹하고 교활한 괴물들인지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에 조금의 조급함도 없이 더욱 완벽하고 가련한 희생양의 가면을 얼굴에 단단히 눌러쓴 채 저택의 어둠 속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그들이 스스로 파멸의 늪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겉으로는 평화롭고 웅장하기 그지없는 TJ그룹의 본가 저택은 이제 한지윤이라는 치명적인 독을 머금은 거대한 거미줄에 완전히 포위되었고, 오만함에 취해 눈이 멀어버린 강태성은 자신의 발밑에서 끔찍한 지옥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어리석은 광기를 발산하고 있었다. 어두운 지하방의 차가운 침대에 몸을 누인 지우는 천장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어 마치 밤하늘의 별을 부수어 버릴 듯이 주먹을 강하게 꽉 쥐었고 그녀의 핏빛 어린 두 눈동자는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전쟁을 향한 서늘하고도 맹렬한 결의로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에 찬 공기가 저택의 거대한 창문을 두드릴 때 지우는 이미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차가운 물로 몸을 씻고 무미건조한 한여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으며 또다시 완벽한 위장술로 하루를 시작할 철저한 준비를 마쳤고 그녀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비굴하고 겁에 질려 있었다. 주방장이 신경질적으로 던진 차가운 빵 조각을 아무런 불평 없이 바닥에 엎드려 주워 먹는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저택의 사람들은 저마다 비웃음을 흘렸지만 지윤의 귓가에 꽂힌 초소형 이어폰에서는 태성의 비서실장이 오늘 오후 비밀리에 추진할 거액의 불법 자금 이체 일정을 브리핑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입안 가득 퍼지는 빵의 퍽퍽함을 느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 부패한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독약의 레시피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바닥을 향한 채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만큼 차갑고 예리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오후의 뜨거운 태양이 저택의 화려한 정원을 눈부시게 비추는 동안 지우는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양손에 든 채 힘겹게 뒷마당을 가로지르며 보안 요원들의 시선을 피해 저택 외부의 통신 중계기 근처로 은밀하게 접근하여 자신이 심어둔 도청망에 주파수 대역폭을 성공적으로 한 단계 더 증폭시켰다. 땀에 흠뻑 젖은 앞머리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는 정원 너머로 보이는 강태성의 화려한 집무실 창문을 향해 있었고 그 안에서 권력의 단맛에 취해 오만하게 웃고 있을 그의 목을 옥죄어갈 보이지 않는 올가미는 이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형태로 서서히 그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10년이라는 기나긴 지옥의 세월 속에서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던 한지윤의 잔혹하고도 슬픈 복수극의 서막은 이제 막 그 장엄하고도 피비린내 나는 첫 번째 막을 올렸고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을 폭주 기관차처럼 파멸의 끝을 향해 돌진할 준비를 끝마쳤다. 다음 날 태성은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감추기 위해 저택 전체의 보안 요원들에게 신경질적인 호통을 치며 무의미한 순찰 강화를 지시했고 이로 인해 저택 내부의 긴장감은 더욱 팽팽하게 당겨졌지만 이는 오히려 지훈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완벽한 기회로 작용했다. 험악한 인상의 경호실장이 하녀들의 소지품을 거칠게 뒤지며 위압감을 조성할 때 지훈은 일부러 덜덜 떨며 구석에 숨어 있다가 낡고 찢어진 아버지의 흑백 사진 한 장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치밀한 연기를 펼침으로써 의심의 눈초리를 완벽하게 차단해냈다. 경호실장은 흑발로 짓밟힌 사진을 껴안고 서럽게 오열하는 지훈을 보며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찾고 결국 가장 위험천만했던 일제수색의 위기는 그녀의 천재적인 임기응변과 소름 끼치는 눈물 연기 덕분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너무나도 허무하고 쉽게 지나갔다. 위기가 지나간 직후 깊은 안도감을 느낄 틈도 없이 지윤의 은밀한 이어폰으로는 또다시 TJ그룹의 핵심 간부들이 주고받는 추악한 비밀 회동 일정이 실시간으로 흘러들어왔고 그녀의 뇌는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며 다음 단계의 복수 시나리오를 정밀하게 구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짜놓은 이 거대하고도 촘촘한 거미줄은 이미 강태성의 목을 칭칭 감고 있었으며 그가 숨을 쉴 때마다 조금씩 더 강하게 조여 들어가 마침내 그가 피를 토하며 무너져 내릴 그날의 끔찍한 절망감을 지우는 시리도록 차가운 미소와 함께 고요히 음미했다.
잔혹한 운명의 굴레 속에서 10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지옥의 구렁텅이에 처박혔던 한 소녀는 이제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사냥꾼으로 화려하게 부활하여 자신이 입었던 상처보다 수백 배 더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할 잔혹한 응징의 서막을 완벽하게 열어젖혔다. 가짜 하녀, 신분으로 저택에 들어온 지 2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지윤을 향한 사람들의 경계심은 마치 봄눈 녹듯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완벽한 하층민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채 철저하게 무해한 존재로 자리 잡는 데 성공했다. 강태성은 매일 밤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와 폭언을 일삼았지만 지윤이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떠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월감에 젖어 비웃음을 흘릴 뿐 그녀의 진짜 정체를 의심하는 눈치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저택의 고참 하녀들 역시 처음의 날 선 텃세를 거두고 힘든 허드레시를 묵묵히 도맡아 하는 지윤의 가련하고 처절한 모습에 얄팍한 동정심을 내비치기 시작하며 그녀를 자신들의 완벽한 하수인이자 화풀이 대상으로 철저히 이용해 먹고 있었다. 지우는 매일 반복되는 굴욕과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결코 평정심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맹목적인 믿음과 방심을 이용하여 저택 내부의 복잡한 권력 구조와 은밀한 사생활의 민낯을 낱낱이 파악해 나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강태성의 최측근이자 그룹의 모든 더러운 실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비서실장 최민환의 움직임은 그녀가 가장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핵심 표적이었으며 그는 태성과 달리 매우 교활하고 의심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겉으로는 그저 오둔하고 불쌍한 여자인 척 연기하면서도 지윤의 예리한 시선은 최 실장이 방문하는 장소와 만나는 사람들의 명단을 머릿속에 사진처럼 각인시켰고 그 정보들은 밤마다 암호화된 통신망을 통해 그녀의 비밀, 기지로 쉴 새 없이 전송되었다. 깊은 밤이 찾아오고 거대한 저택이 짙은 어둠과 침묵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을 때 지윤은 다시 한번 검은 전술복 차림에 냉혹한 사냥꾼으로 돌변하여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복도로 미끄러지듯 빠져나왔다. 지난번 잠입에서 강태성의 개인 서재에 설치해둔 도청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그녀는 서재 한 구석에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는 비밀 금고의 정확한 위치와 그것을 여는 복잡한 생체 인식 절차를 완벽하게 파악해둔 상태였다. 오늘 밤의 목표는 바로 그 비밀 금고 안에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한 10년 전의 끔찍한 피해 기록들을 찾아내는 것이었고 지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도 치명적인 살기를 띠며 서재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의 순찰 패턴은 이미 지윤의 머릿속에 완벽한 알고리즘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녀는 복도 곳곳에 설치된 적외선 감지기와 회전식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마치 유령처럼 여유롭게 통과하며 2층 서관으로 진입했다. 강태성의 서재 앞에 도달한 그녀는 주머니에서 특수 제작된 실리콘 지문 복제기와 고주파 해킹 장비를 꺼내어 능숙한 손놀림으로 육중한 강철문의 이중 잠금 장치를 단 몇 초 만에 소리 없이 무력화시키는 경이로운 기술을 선보였다. 서재 내부로 진입하자마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책장 뒤편에 숨겨진 비밀 공간으로 다가갔고 그곳에는 오직 태성의 홍채, 인식과 복잡한 암호 조합으로만 열리는 최고급 티타늄 소재의 대형 금고가 흉물스러운 자태를 드러내며 굳건하게 버티고 있었다. 지윤은 침착하게 숨을 고른 뒤 요원이 원격으로 전송해준 최신 전질치 침을 금고의 전자 제어반에 직접 연결하고 고성능 연산 장치를 통해 수만 개의 암호 조합을 미친 듯이 대입하는 해킹 작업을 시작했다. 초침이 움직이는 미세한 소리조차
천둥처럼 거대하게 느껴지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약 3분이라는 영겁 같은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짧은 전자음과 함께 육중한 금고문이 둔탁한 마찰음을 내며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금고 안에는 빽빽하게 꽂힌 두꺼운 서류철들과 검은색 벨벳 상자에 담긴 정체불명의 파일들이 가득 차 있었고, 지우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붉은색 테이프로 밀봉되어 있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들었다. 서류 봉투의 겉면에는 10년 전 추진되었던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암호명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고, 지우는 그것을 보는 순간 자신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충격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그녀의 붉어진 눈동자 위로 과거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벼랑 끝으로 내몰려야만 했던 그 끔찍한 사건의 조작된 증거들과 고위층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간 막대한 뇌물 장부의 기록들이 선명하게 쏟아져 내렸다. 더 나아가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당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던 아버지를 잔혹하게 제거하라는 강태성의 직접적인 친필 지시 사항과 그 대가로 킬러들에게 지급된 천문학적인 액수의 살인 청부 내역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동안 희미한 심증만으로 품고 있었던 끔찍한 진실이 변명의 여지 없는 완벽한 물증이 되어 눈앞에 나타나자 지우는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꽉 깨물며 짐승 같은 오열을 간신히 목구멍 깊은 곳으로 삼켜냈다. 화목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박살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가던 그 지옥 같았던 밤의 기억이 생생한 환영이 되어 눈앞을 어지럽혔지만, 그녀는 이내 차가운 이성을 되찾고 서류들을 신속하게 초소형 스캐너로 읽어드리기 시작했다. 눈물로 얼룩진 시야를 매섭게 닦아낸 지훈의 얼굴에는 이제 슬픔 대신 뼈를 깎아내는 듯한 서늘한 살이만이 남았고, 그녀는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전 세계에 폭로하여 강태성을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지옥의 밑바닥으로 영원히 처박아 버릴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맹세했다. 방대한 양의 스캔 작업을 모두 마친 지우는 서류들을 처음 있었던 상태 그대로 완벽하게 복원하여 금고 안에 다시 집어넣고 지문이나 미세한 먼지 하나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정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운 후 금고문을 닫고 서재를 빠져나오려던 찰나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구두 발소리가 예고 없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 불규칙하면서도 예리한 발걸음에 주인공은 술에 취한 강태성이 아닌 바로 비서실장 최민화님이 분명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태성의 뒤처리를 담당하는 최 실장이 이 늦은 새벽 시간에 갑자기 서재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훈의 예측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치명적인 변수였고, 그녀는 즉각적으로 호흡을 멈추고 어둠 속으로 몸을 완전히 숨겼다. 서재문이 거칠게 열리며 복도에 불빛이 스며들어오고 최 실장이 예리한 눈초리로 서재 내부를 훑어보기 시작할 때, 지우는 거대한 책장 뒤에 비좁은 틈새에 몸을 구겨 넣은 채 한 손에는 차가운 단검을 쥐고 숨을 죽이고 있었다. 최 실장은 무언가 직감적인 위화감을 느낀 듯 짐승처럼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는 굳게 닫힌 비밀 금고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의 발소리가 지훈의 은신처에 가까워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폭발할 듯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만약 그가 책장 뒤를 확인하거나 금고 주변에서 아주 미세한 흔적이라도 발견하게 된다면, 지훈은 지난 10년간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서 그의 목을 그어버린 뒤 목숨을 건 피비린내 나는 탈출을 감행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다.
다행히도 최 실장은 금고 주변을 잠시 살피더니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책상 위에서 필요한 서류 봉투 하나를 챙겨 들고는 다시 차가운 발걸음을 돌려 서재 밖으로 빠져나갔고, 육중한 문이 다시 닫히는 순간 지우는 참았던 숨을 길게 토해냈다. 자칫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던 아찔한 위기를 넘긴 지우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더욱 철저한 경계심을 품은 채 유령처럼 소리 없이 서재를 탁 빠져나와 자신의 어둡고 습기 찬 지하방으로 무사히 귀환하는 데 성공했다. 비록 10년 전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지만 최 실장이라는 교활한 인간이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예리한 후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계획에 매우 위험한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어젯밤의 엄청난 긴장감과 피로를 완벽하게 숨긴 채 헝클어진 머리와 퀭한 눈빛으로 주방에 나타나 평소보다 더 주눅든 모습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묵묵히 해내며 가짜 하녀의 껍데기에 충실하게 몰두했다. 그러나 오전 일과를 마치고 식자재 창고를 정리하던 중 지우는 등 뒤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서늘하고도 집요한 시선을 느꼈고, 고개를 돌린 곳에는 최 실장이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보통의 하녀들이라면 그의 위압적인 눈빛에 짓눌려 당황하거나 실수를 연발했겠지만 지유는 오히려 더 몸을 웅크리고 겁에 질린 짐승처럼 벌벌 떠는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며 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을 본능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최 실장은 지윤에게 천천히 다가와 뱀처럼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그녀의 출신 배경과 저택에 들어오게 된 경위, 그리고 어젯밤 새벽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며 그녀의 심리적 방어벽을 교묘하게 허물려 시도했다. 지유는 연신 눈물을 쏟아내며 병든 아버지의 이야기와 밀린 빚에 대한 두려움을 처절하게 토로했고, 어젯밤에는 배가 너무 고파서 몰래 남은 빵을 훔쳐 먹으러 주방에 내려왔었다는 비참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철저한 밑바닥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절박하여 최 실장의 날카로운 의심의 날을 교묘하게 비켜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눈을 가늘게 뜬 채 지윤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이 가련한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위화감을 지워내지 못하고 있었다. 최 실장의 의심이 완전히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지윤은 이대로 수세에 몰려 방어만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키울 뿐이라고 판단하고 그의 시선을 완전히 돌려버릴 수 있는 파격적이고 극단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녀는 저택의 내부 통신망을 해킹하여 얻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오늘 오후에 강태성이 아끼는 최고급 청자 화병을 응접실로 옮기는 작업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이를 이용하여 완벽한 알리바이와 확고한 동정표를 얻어낼 치밀한 자작극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설계하기 시작했다.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지만 지금처럼 목을 조여오는 교활한 사냥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벼랑 끝으로 몸을 던져 자신이 완벽하게 무해하고 멍청한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각인시키는 방법밖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오후가 되자 지우는 다른 하녀들과 함께 강태성의 지시대로 수억 원에 달하는 진귀한 청자화병을 조심스럽게 응접실로 옮기는 작업에 투입되었고, 그녀의 주변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험악한 인상의 보안 요원들이 철통같이 감시의 눈을 번뜩이고 있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화병의 한쪽을 잡고 응접실의 대리석 바닥을 걷던 지우는 미리 계산해둔 동선에 따라 일부러 바닥에 떨어져 있던 미세한 물기를 밟고 크게 미끄러지는 척하며 허공을 향해
몸을 격렬하게 비틀어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진 거대한 화병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고 이내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며 엄청난 굉음을 일으켰으며 응접실은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과 끔찍한 공포에 도가니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박살난 화병의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가운데 바닥에 처박힌 지우는 일부러 깨진 도자기, 조각 위로 엎어지며 팔과 다리에 끔찍한 상처를 입었고 붉은 피가 한여복을 적시며 대리석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연출했다. 소란을 듣고 응접실로 달려온 강태성은 산산조각 난 자신의 소중한 수집품을 보고 이성을 잃은 채 짐승처럼 포효하며 다가와 피투성이가 된 지훈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고 당장 죽여버리겠다며 악에 바친 폭언을 쉴 새 없이 쏟아냈다. 지훈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눈물과 피가 범벅이 된 모습으로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처절하게 애원했고 그 비참하고도 불쌍한 모습은 주변에 있던 다른 고용인들조차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끔찍하고 가련했다. 이 모든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에서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최 실장은 피를 흘리며 바닥을 기어다니는 지훈의 너무나도 멍청하고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품었던 아주 작은 의심조차 사치였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신분을 위장하고 들어온 고도의 훈련을 받은 스파이나 암살자였다면 이런 멍청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주인의 극대노를 유발하고 자신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위태롭게 만드는 멍청한 짓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적인 확신이 섰기 때문이다. 결국 최 실장은 혀를 끌듯 차며 이성을 잃고 날뛰는 태성을 진정시키고 저런 버러지 같은 여자에게 신경을 쓰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며 상황을 무마시켰고 지우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한 대가로 가장 위험했던 적의 의심을 완벽하게 지워내는 데 성공했다.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차가운 지하실로 쫓겨난 지우는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심한 열병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는 듯한 처절한 연기를 이어갔고 이를 불쌍하게 여긴 늙은 주방장만이 몰래 약과 수프를 가져다 주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이 되어서야 지우는 고통에 신음하던 비참한 하녀의 가면을 벗고 차가운 눈빛을 빛내며 상처 부위를 스스로 능숙하게 치료한 뒤 숨겨둔 통신 장비를 꺼내어 다시 정보망에 접속하는 무서운 집념을 보였다. 그녀가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고 얻어낸 이 완벽한 신분 세탁과 동정 여론 덕분에 이제 저택 내에서 그 누구도 이 불쌍하고 멍청한 하녀가 밤마다 그룹의 심장부를 도려내는 치명적인 칼날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다. 통신망을 통해 요원과 연결된 지우는 지난밤 자신이 확보한 10년 전 사건의 결정적인 서류 스캔 파일들을 모두 전송했고 요원은 그 끔찍하고 방대한 비리 자료들을 분석하며 놀라움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흥분된 목소리로 결과를 보고해왔다. 파일 안에는 강태성이 당시 경쟁 세력들을 잔혹하게 짓밟고 아버지에게 모든 누명을 뒤집어 씌운 과정부터 경찰과 검찰 고위층에게 뿌려진 어마어마한 뇌물의 흐름까지 완벽한 물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며 이는 TJ그룹 전체를 단숨에 공중분해시킬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이었다. 지우는 모니터 위로 떠오르는 그 잔혹한 진실의 조각들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며 단순히 법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강태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이 폭탄을 터뜨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서서히 불태워버릴 잔혹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완성해 나갔다. 지우는
요원에게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철저하게 암호화하여 여러 개의 해외 비밀 서버에 분산 저장하라고 지시했고, 그중 일부 치명적인 정보들을 조금씩 가공하여 TJ그룹의 경쟁사들과 내부에서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반대파 임원들에게 은밀하게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이는 강태성을 둘러싼 견고한 철옹성에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그들이 스스로 서로를 물어뜯게 만드는 EJ의 전략이었으며, 지유는 어두운 지하방에서 마치 체스판 위에 말들을 조종하듯 이 거대한 권력의 암투를 배후에서 차갑게 통제하고 있었다. 정보가 풀리기 시작하자 그룹 내부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정보 유출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었고, 태성은 주식시장의 요동과 주주들의 거센 압박 속에서 점차 신경질적이고 광기 어린 폭군으로 변해가며 스스로 파멸의 늪을 향해 걸어들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고 다시 허드레실로 복귀한 지우는 겉으로는 여전히 주눅들고 겁에 질린 연약한 하녀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저택 내부의 상황은 그녀가 짜놓은 판대로 완벽하게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태성은 연일 계속되는 사업의 난항과 정보 유출에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무고한 고용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핵심 간부들을 가차없이 내치며 공포 정치를 펼쳤고, 이로 인해 그의 곁을 지키던 충성스러운 수하들조차 속으로는 불만과 두려움을 키워가기 시작했다. 지우는 걸레질을 하며 무심한 척이 모든 혼란의 조짐들을 예리하게 수집했고, 태성의 맹목적인 분노가 결국 그의 가장 든든한 방패였던 내부 결속력을 산산조각 내어 그를 철저하게 고립무원의 상태로 만들어버릴 것이라는 확신을 굳히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특히 가장 이성적이고 차가웠던 최 실장조차 태성의 걷잡을 수 없는 광기와 비합리적인 의심에 지쳐 점차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한 지우는 이것이야말로 태성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타이밍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최 실장이 개인적으로 횡령해온 막대한 비자금 장부의 일부를 해킹하여 그의 익명 이메일로 전송하는 심리전을 펼쳤고, 동시에 태성에게도 최 실장의 배신을 암시하는 교묘한 익명의 투서를 보내어 두 사람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의심의 씨앗을 심어버렸다. 오랫동안 피로 맺어진 듯했던 그들의 추악한 연대는 지윤이 던진 작은 불씨 하나에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고, 이제 저택 내부는 서로를 향한 불신과 살기가 난무하는 끔찍한 사냥터로 변모하며 지윤의 완벽한 복수를 위한 화려한 무대로 세팅되고 있었다. 저택의 정원에 짙은 안개가 깔리던 어느 날 밤, 태성은 만취한 상태로 최 실장을 응접실로 불러내어 폭언을 쏟아내며 그의 충성심을 집요하게 추궁하기 시작했고, 숨막히는 긴장감이 저택 전체를 짓누르는 가운데 지우는 구석에서 덜덜 떨며 이 흥미로운 파국을 지켜보았다. 태성이 최 실장의 얼굴에 술잔을 집어던지며 배신자라고 몰아세우자 언제나 냉정함을 유지하던 최 실장의 얼굴에도 억눌렀던 분노가 무섭게 일그러졌고, 둘 사이의 팽팽한 대립은 금방이라도 피를 부를 듯한 끔찍한 살기를 내뿜으며 임계점을 향해 맹렬하게 치닫고 있었다. 지우는 바닥에 엎드려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는 척하며 두 악당이 서로의 목을 향해 칼을 겨누는 이 아름답고도 통쾌한 자멸의 드라마를 감상했고,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는 이제 그 어떤 망설임이나 자비도 없는 순수한 파괴의 본능만이 서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아 태성이 경호원들을 불러 최 실장을 지하실에 가두라는 무자비한 명령을 내렸을 때, 저택은 걷잡을 수 없는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이 틈을 타 지우는 미리 준비해둔 특수 해킹 바이러스를 저택의 메인 서버에 성공적으로 침투시켰다. 이 바이러스는 내일 아침이 밝으면
TJ그룹의 모든 핵심 보안망을 마비시키고 10년 전에 끔찍한 범죄 증거들을 언론사들과 경찰청의 메인 서버로 동시에 전송하도록 설계된 지윤의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복수의 방아쇠였다. 억울하게 죽어간 가족들의 피 맺힌 절규가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세상 빛을 보게 될 그 순간을 위해 지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옥불을 걸어왔으며 이제 강태성이라는 거대한 악의 제국은 그녀의 발밑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일만 남았다. 거친 숨소리와 고함이 난무하던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무겁고도 서늘한 새벽 공기가 저택에 깨진 유리창 사이로 스며들어올 때 지우는 홀로 피 묻은 대리석 바닥을 묵묵히 닦아내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태성의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일이면 겉으로는 한없이 연약하고 불쌍했던 하녀 한지우는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는 피와 복수로 벼려진 냉혹한 사냥꾼이 나타나 오만함에 눈이 먼 포식자의 심장에 자비 없는 마지막 칼날을 깊숙하게 박아 넣을 것이다. 10년 동안 핏빛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라난 지윤의 끔찍한 복수극은 이제 모든 은밀한 준비를 마치고 가장 화려하고도 처절한 핏빛 장막을 걷어올리며 강태성의 파멸을 향해 돌이킬 수 없는 무자비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거대한 저택에 무거운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한지윤이 심어둔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TJ그룹의 핵심 금융 서버를 은밀하게 장악하며 서서히 그 파괴적인 위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주식 시장이 개장하자마자 그룹의 주력 계열사들을 둘러싼 정체불명의 악재성 루머와 조작된 내부 고발 자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유포되었고 주가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폭락하며 거대한 패닉셀링을 유발했다. 지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구석에서 걸레질을 하며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하녀의 껍데기를 쓰고 있었지만 그녀의 귓가에 꽂힌 초소형 이어폰에서는 그룹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가는 절망적인 비명 소리들이 생생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강태성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집무실의 대형 모니터를 바라보며 곤두박질치는 주가 그래프에 짐승 같은 괴성을 내질렀고 곁에 있던 죄 없는 비서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광기를 폭발시켰다. 10년 동안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오만하게 군림해왔던 철옹성 같은 그의 제국이 단 하루 만에 정체불명의 유령 같은 적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알량한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태성은 당장 정보 유출자를 찾아내어 사지를 찢어버리겠다며 날뛰었지만 이미 지윤이 파놓은 치밀한 함정 속에서 그의 시선은 진짜 적이 아닌 자신의 충견들을 향해 맹렬한 불신과 살기를 내뿜기 시작했다. 주가 폭락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TJ그룹의 이사회는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고 늙고 탐욕스러운 이사들은 막대한 재산 손실을 피하기 위해 서로를 향해 맹렬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지우는 암호화된 익명 계정을 통해 태성이 과거 이사들의 비자금을 몰래 빼돌려 해외로 은닉했다는 조작된 정황 증거들을 교묘하게 흘림으로써 그들 사이에 잠재되어 있던 해묵은 불신과 원한을 폭발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냈다. 이사들은 즉각적으로 태성의 사퇴를 촉구하는 비상연판장을 돌리며 노골적인 반기를 들기 시작했고 태성의 권력 기반은 이제 외부의 적이 아닌 그가 평생을 함께 해온 탐욕스러운 동맹자들에 의해 가장 먼저 끔찍하게 붕괴되고 있었다. 끔찍한 혼란이 저택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는 와중에도 지윤은 극도로 위축된 표정으로 다과가 담긴 쟁반을 들고 태성의 집무실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자신이 부여받은 비참하고 가련한 하녀의 역할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기해 나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바닥에는 박살난 집기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태성은 넥타이를 풀어 해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있는 짐승처럼 비참하고 끔찍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지우는 일부러 겁에 질려 쟁반을 덜덜 떨며 바닥에 찻잔을 내려놓았고, 속으로는 자신이 10년 동안 갈고 닦은 복수의 칼날이 마침내 저 교만한 포식자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다는 사실에 뼈가 시리도록 짜릿한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태성은 파들파들 떨고 있는 지훈을 발견하자 마치 굶주린 들개가 약한 먹잇감을 물어뜯듯 맹렬하게 달려들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고 눈앞에서 당장 꺼지라며 귀가 찢어질 듯한 괴성을 내질렀다. 지유는 즉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양손을 싹싹 비비며 잘못했다고 울부짖는 처절한 연기를 펼쳤고, 그녀의 눈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눈물은 태성으로 하여금 이 하찮은 여자는 그저 버러지일 뿐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다. 태성은 구두발로 지윤의 어깨를 걷어차며 그녀를 쓰레기처럼 내팽개쳤고, 멍이 드는 고통 속에서도 지윤은 바닥에 엎드린 채 기어나가며 강태성이라는 괴물이 스스로 이성을 잃고 자멸해가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뇌리에 깊숙이 새겨 넣었다. 한편 전날 밤 태성 외비 분노를 사서 차가운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던 최민환 비서실장은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이 모든 일련의 사태가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조작된 거대한 음모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는 태성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심이 철저한 배신감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며 탈출하여 자신의 살기를 도모해야겠다는 끔찍한 결심을 굳혔지만, 지유는 이미 그의 동성과 심리, 상태를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다음 함정을 은밀하게 준비해둔 상태였다. 그녀는 최 실장이 지하실을 빠져나오기 쉽도록 보안 시스템의 일부를 고의로 해제해 주었고, 동시에 태성에게는 최 실장이 이사들과 내통하여 기밀을 빼돌리려 한다는 결정적인 거짓 증거를 전송하여 두 사람의 피 튀기는 사륙전을 부추겼다. 지하실의 낡은 철문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은밀하게 탈출에 성공한 최 실장은 피 묻은 얼굴로 저택의 어두운 복도를 배회하며 자신이 숨겨둔 비자금 장부와 여권을 챙기기 위해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숨죽여 침투했다. 그는 미친 듯이 금고를 열고 현금과 서류들을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 사무실의 스피커를 통해 지훈이 미리 조작해둔 기괴하고 서늘한 기계음 섞인 경고 방송이 저택 전체에 울려 퍼지며 정적을 찢어발겼다. 방송은 최 실장이 그룹의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날조된 사실을 만천하에 까발리고 있었고, 당황한 최 실장이 도망치려던 찰나 분노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강태성이 총을 든 경호원들을 이끌고 사무실 문을 부수며 들이닥쳤다. 사무실 내부에서는 배신감에 휩싸여 핏발이 선 태성과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최 실장 사이에 짐승 같은 거친 욕설과 함께 무자비한 육탄전이 벌어졌고, 저택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투기장으로 변해버렸다. 지우는 자신의 어두운 지하방에서 다중 모니터를 통해 이 끔찍한 사륙의 현장을 얼음처럼 차가운 무표정으로 실시간 감상하고 있었으며,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악마들이 이제는 서로의 목줄을 끊기 위해 발악하는 꼴이 우스웠다. 태성이 경호원들에게 지시하여 최 실장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피투성이로 만드는 광경을 지켜보며, 지우는 권력의 개로 살았던 자의 비참한 최후를 묵묵히 확인했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우두머리인 강태성을 완벽한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뿐이었다. 최 실장이 비참하게 숙청당한 직후 TJ그룹의 이사회는 강태성의 무능함과 광기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그의 해임안을 공식적으로 상정하는 초강수를 두어 그룹의 분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갔다. 수십 년 동안 태성의 아버지가 피와 폭력으로 다져온 거대한 제국의 근간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이 장엄하고도 통쾌한 붕괴의 서막 뒤에는 낡은 한여복을 입고 걸레를 쥔 채 서늘하게 미소 짓는 한지훈이라는 천재적인 설계자가 존재했다. 그녀는 이 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언론사들의 그룹 내부의 심각한 경영비리와 자금 횡령 정황을 담은 익명의 제보 파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뿌려대며 태성이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퇴로를 완벽하고도 잔혹하게 차단해 나갔다. 다음 날 아침 전국의 모든 주요 일간지와 방송 매체들은 TJ그룹의 참혹한 비리와 강태성의 파렴치한 만행을 톱기사로 대서특필하며 거대한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을 대중들 앞에 낱낱이 폭로하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일으켰다. 뉴스 앵커들의 격양된 목소리가 저택의 웅장한 거실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태성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TV 화면을 부수어 버릴 듯 노려보며 연신 독한 양주를 들이켰고 그의 주변에는 이제 진심으로 그를 따르는 충신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우는 다른 하녀들과 함께 구석에 모여 앉아 이 엄청난 뉴스를 보며 충격받은 척 입을 틀어막고 떨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화면 너머로 쏟아지는 여론의 맹렬한 분노를 만끽하며 승리의 축배를 조용히 들어올리고 있었다. 벼랑 끝에 몰린 태성은 극도의 신경쇠약과 편집증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저택 내부의 모든 고용인들을 잠재적인 배신자로 간주하여 수시로 가혹한 신문과 폭행을 가하며 자신의 알량한 권력을 마지막까지 휘두르려는 끔찍한 발악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경호원들을 시켜 늙고 힘없는 주방장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거나 아무런 죄가 없는 정원사를 지하실에 가두는 등 이성을 잃은 폭군의 전형적인 말로를 보여주었으며 저택은 그야말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생지옥 그 자체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지우는 태성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더욱 과장되게 몸을 움츠리고 겁에 질려 눈물을 흘리는 완벽한 하층민의 연기를 유지함으로써 그의 병적인 의심망을 유유히 피해갔고 오히려 다른 고용인들의 불만을 태성에게 집중시키는 치밀한 심리전을 이어갔다. 태성이 내부의 헛개비들과 헛된 싸움을 벌이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동안 지우는 암호화된 통신망을 통해 요원에게 지시하여 태성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은닉해둔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계좌들을 완전히 동결시켜버리는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이사회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여론을 매수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태성에게 숨통을 끊어놓는 것과도 같은 치명타였으며 계좌 동결 사실을 확인한 그는 자신의 집무실을 모조리 때려 부수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처절한 꼴을 보였다. 지우는 저택의 낡은 배관을 청소하는 척하며 무전기를 통해 태성의 절망적인 괴성을 감미로운 음악처럼 감상했고 그녀가 10년 동안 핏빛 어둠 속에서 갈고 닦은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적의 가장 깊은 심장을 정확하게 관통했음을 깨달았다.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태성은 평소 엄청난 뇌물을 먹여 관리해오던 정관계 최고위층 인사들에게 다급하게 연락을 취해 도움을 청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여론과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들은 모두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어제의 든든한 우군들이 오늘은 가장 먼저 등을 돌려 자신을 손절하는 끔찍하고도 냉혹한 현실 앞에서 태성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극도의 배신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텅 빈 집무실 한가운데서 실성한 듯 헛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바닥을 기어다니며 쓰레기를 치우던 지우는 그 몰락한 권력자의 비참한 뒷모습을 싸늘한 눈빛으로 응시하며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겪어야만 했던 철저한 고립과 절망에 고통을 이제야 내 놈도 똑같이 맛보게 되었다며 속으로 잔혹하게 조롱했다. 태성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넣기 위해 지우는 저택 내부에 남아있는 소수의 충성스러운 경호원들조차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 잔혹하고도 교묘한 심리적 이간질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며 그들의 알량한 연대를 철저하게 짓밟기 시작했다. 그녀는 야간 순찰을 도는 경호원들의 침소에 몰래 잠입하여 그룹의 내부 기밀 파일이 담긴 USB와 거액의 현금 다발을 누군가의 사물함에 교차로 숨겨두는 수법을 통해 그들 사이에 끔찍한 의심의 씨앗을 무작위로 살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다음 날 아침 현금이 사라졌다며 서로를 도둑이자 배신자로 몰아세우며 총을 겨누고 대립하는 경호원들의 아수라장을 지켜보며 지우는 인간의 얄팍한 신뢰가 탐욕과 공포 앞에서 얼마나 쉽고 허무하게 부서져 내리는지를 다시 한번 서늘하게 확인했다. 혼란이 극에 달한 그날 오후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특별수사팀이 TJ그룹 본사와 태성의 은신처인 본가 저택으로 동시에 들이닥치며 웅장했던 대문이 거칠게 열리고 푸른 제복의 물결이 쏟아져 들어오는 장관이 연출되었다. 지윤이 언론과 경찰에 은밀하게 넘긴 완벽하고도 방대한 비리 증거 자료들은 수사 당국이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덮어둘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었기에 경찰은 저택 곳곳을 무자비하게 파헤치며 숨겨진 장부와 하드디스크들을 미친 듯이 수거해가기 시작했다. 지우는 당황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하녀들 틈에 섞여 비명을 지르며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만 수사관들이 태성의 서재를 짓밟고 그의 숨겨진 금고를 강제로 뜯어내는 통쾌한 광경을 눈에 담으며 터져나오는 환희의 미소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수갑을 찰 위기에 처한 태성은 도간에 든 쥐처럼 포악해져 수사관들을 향해 폭언을 쏟아내며 저항했지만 이미 권력의 후광을 잃어버린 그의 협박은 그 누구에게도 먹히지 않는 공허하고 비참한 개구리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들에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당장 이 상황을 해결하라고 발악했지만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국내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조차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궁백에서 뿐이었고 태성의 얼굴은 걷잡을 수 없는 끔찍한 공포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그 끔찍한 아수라장 속에서 지우는 수사관들에게 덜덜 떨며 커피를 내어주는 가련한 하녀의 역할을 끝까지 완벽하게 수행하며 거대한 악의 제국이 산산조각 나는 아름다운 파멸의 교향곡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끔찍한 압수수색이 끝난 후 저택에는 무겁고도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았고 대부분의 고용인들과 경호원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짐을 싸서 몰래 저택을 도망쳐버리는 비참한 이탈, 행렬이 밤새도록 이어졌다. 한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엎드려 조아리던 이 거대하고 화려한 철옹성은 단 며칠 만에 생기를 잃고 유령이 떠도는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렸으며 텅 빈 복도에는 태성의 실성한 듯한 허수음 소리만이 기괴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지우는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멍청하고 충직한 하녀의 껍데기를 유지한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태성의 집무실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다음 단계 치명적인 심리전을 위한 교묘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텅 빈 집무실 책상 위에 피처럼 붉은 봉투 하나를 소리 없이 올려두었는데 그 안에는 10년 전 태성이 지시했던 살인 청부 내역서의 사본과 함께 내일 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폐공장으로 홀로 나오라는 섬뜩한 도전장이 들어 있었다.
이는 이 모든 파멸적인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한 유령 같은 존재가 바로 10년 전 그가 무참히 짓밟았던 피해자의 유족임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단서였으며 벼랑 끝에 몰린 태성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치명적인 독약이었다. 봉투를 올려둔 지우는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차가운 달빛을 등지고 서서 이제 곧 자신이 던진 미끼를 물고 광기에 휩싸여 지옥불로 스스로 걸어 들어올 멍청하고 교만한 사냥감을 상상하며 어둠 속에서 서늘하고도 잔혹한 미소를 지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비틀거리며 집무실로 돌아온 태성은 책상 한가운데 놓인 핏빛 봉투를 발견하고 신경질적으로 뜯어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끔찍한 공포와 함께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극도의 전율을 느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완벽한 살인의 기억이 생생한 서류의 형태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자 그는 유령을 본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그의 붉게 충혈된 눈동자는 걷잡을 수 없는 광기와 두려움으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제서야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끔찍한 붕괴가 단순한 불운이나 내부의 배신이 아니라 과거 자신이 죽여 없앴다고 믿었던 망령이 살아 돌아와 펼치는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극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된 것이다. 극한의 공포는 곧이어 짐승 같은 맹렬한 분노로 돌변했고 태성은 서랍에서 장전된 검은색 권총을 꺼내어 거칠게 장전하며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그 건방진 쥐새끼를 내 손으로 직접 찢어 죽이겠다며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악에 바친 포효를 내질렀다. 그는 자신의 남은 자금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해외의 최정예 용병들을 긴급히 호출했고 내일 밤 약속된 폐공장을 거대한 피바다로 만들어 자신이 아직 이 제국의 건재한 지배자임을 그 알량한 복수자에게 똑똑히 각인시켜 주겠다는 끔찍한 결심을 굳혔다. 허공에 총구를 겨누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태성의 끔찍한 모습을 지우는 환풍구 너머의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차갑게 내려다보며 사냥감이 완벽하게 덫에 걸려들었음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장비들을 챙겨 마지막 결전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지하의 좁고 어두운 방으로 돌아온 지우는 그동안 숨겨두었던 최첨단 전술 장비들과 묵직한 화기들을 꺼내어 능숙한 손놀림으로 분해하고 조립하며 내일 밤 벌어질 피비린내 나는 혈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갔다. 연약하고 불쌍한 하녀의 껍데기를 철저하게 벗어던진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예리하게 빛났으며 단단하게 다져진 근육질의 몸 위로 방탄조끼와 수많은 무기들을 장착하는 그녀의 모습은 자비 없는 죽음의 천사 그 자체였다. 그녀는 요원과 마지막 통신을 연결하여 폐공장 주변의 지형지물과 도주로 그리고 태성이 고용한 용병들의 규모를 실시간으로 브리핑받으며 단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을 완벽하고도 잔혹한 사륙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저택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기괴한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고 태성은 방에 틀어박힌 채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오지 않으며 다가올 밤의 끔찍한 사륙전을 위한 신경질적인 기다림에 빠져 있었다. 지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낡은 옷을 입고 저택의 쓰레기들을 치우며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을 연기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전장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정예요원처럼 묵직했고 그녀의 오감은 주변의 모든 미세한 변화를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저택에 남은 고용인들에게 몰래 수면제가 섞인 차를 먹여 그들이 오늘 밤 벌어질 참혹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세심함을 보이며 10년 동안 짓눌러왔던 거대한 복수에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모두 마쳤다.
마침내 태양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저택 전체가 짙고 무거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지우는 잠든 사람들을 뒤로한 채 소리 없이 짐을 챙겨이 끔찍하고도 지긋지긋했던 위선의 무대를 미련 없이 빠져나왔다. 검은색 전술 바이크에 올라탄 그녀는 헬멧에 바이저를 내리며 저택의 웅장한 대문을 차갑게 뒤돌아보았고 지난 2주일 동안 자신이 설계하고 파괴했던 이 거대한 탐욕의 제국이 산산조각 나는 환영을 보며 서늘하고도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의 가족을 앗아간 그 악마와의 피비린내. 나는 직접적인 대면뿐이었고 엔진의 맹렬한 굉음과 함께 그녀의 바이크는 어둠을 찢고 10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 끔찍한 폐공장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차가운 밤바람을 가르며 도심의 화려한 불빛을 등지고 외곽에 버려진 공장지대로 진입하는 지윤의 심장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뒤섞여 미친 듯이 고동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리는 극도의 차가운 이성으로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수많은 변수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지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압도적인 전투 능력과 치밀한 전술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눈빛에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망설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어둠 속의 기괴한 실루엣을 드러낸 거대한 폐공장의 입구에 도착한 그녀는 바이크의 시동을 끄고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며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밤의 잔혹한 교향곡을 연주할 지옥의 문을 묵묵히 열어젖혔다. 공장 내부에는 이미 태성이 고용한 중무장한 용병들이 곳곳에 매복하여 숨을 죽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피 묻은 권총을 쥔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광기를 번뜩이는 강태성이 그녀가 나타나기만을 짐승처럼 기다리고 있었다. 지유는 암시와 고글을 통해 적들의 배치와 무장 상태를 초단위로 분석하며 어둠 속에 완벽하게 동화되었고 자신이 오랫동안 갈고 닦은 치명적인 기술들을 펼쳐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모두 지옥으로 보내버릴 생각에 서늘한 전율을 느꼈다.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웠던 한지윤의 참혹하고도 슬픈 전쟁은 이제 대망의 피비린내 나는 하이라이트를 향해 마지막 숨을 고르며 고요하게 폭발할 준비를 마쳤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린 폐공장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한지윤은 숨죽인 채 10년 전 그 끔찍했던 핏빛 밤의 기억을 천천히 떠올리고 있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밤, 아버지는 정직한 내부 고발자의 양심을 지키려다 강태성이 보낸 무자비한 암살자들에 의해 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어린 지우는 컨테이너 구석에 숨어 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참혹한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아야만 했고 그날 이후 그녀의 영혼은 복수라는 차가운 감옥에 갇혀버렸다. 부서진 철골 구조물 사이로 스며드는 창백한 달빛을 바라보며 지유는 이제 자신이 흘렸던 피눈물을 저 교만한 살인마에게 수백 배로 갚아주겠다고 서늘하게 맹세했다. 공장 중앙의 넓은 공터에는 강태성이 핏발선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용병들이 철통 같은 방어 진영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들은 최신형 자동소총과 야간 투시경으로 무장한 채 아주 미세한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이 공장의 모든 지형지물과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며칠 전부터 이곳에 치명적인 부비 트랩과 전파 교란 장치들을 치밀하게 설치해둔 상태였다. 오만함에 눈이 멀어 수적인 우세만을 믿고 적진의 한가운데로 함부로 기어들어온 태성의 어리석은 결정은
스스로를 무덤으로 밀어넣는 가장 치명적인 패착이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활시위를 당기듯 몸을 웅크린 지우는 손목에 찬 소형 단말기를 조작하여 공장 내부에 설치해둔 전파방해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가동시켰다. 순식간에 용병들의 통신 장비에서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고주파 파열음이 터져나왔고, 갑작스러운 소음에 당황한 그들은 무전기를 집어던지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질렀다. 적들의 진영이 일순간 무너지는 그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지우는 허공을 가르는 한 마리의 표범처럼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가장 외곽에 있던 용병의 목을 단검으로 정확히 가격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는 적의 몸뚱이를 소리 없이 바닥에 뉘인 그녀는 곧바로 다음 목표물을 향해 그림자처럼 신속하고 치명적인 이동을 계속해 나갔다. 동료가 쓰러진 것을 뒤늦게 발견한 용병들이 당황하며 맹렬한 총격을 퍼붓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총알은 그저 지훈이 방금 전까지 머물렀던 텅 빈 허공만을 무의미하게 찢어밟길 뿐이었다. 지훈은 녹슨 철골 구조물을 자유자재로 타넘으며 적들의 사격 궤적을 완벽하게 회피했고, 미리 설치해둔 연막탄을 터뜨려 공장 내부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매캐한 회색 지옥으로 만들었다. 짙은 연기 속에서 혼비백산한 용병들은 피와 식별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서로를 향해 오인 사격을 가하는 총극을 벌였고, 태성은 이 끔찍한 나수라장 속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다. 그녀는 연기 속을 유유히 거닐며 공포에 질린 적들을 하나씩 소리 없이 제거해 나갔고, 이제 사냥감의 숨통을 끊어놓을 완벽한 심리전을 펼칠 타이밍을 계산했다. 공장 내부를 맴돌던 매캐한 연기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할 즈음 지우는 공장 곳곳에 은밀하게 설치해둔 대형 스피커를 통해 10년 전 강태성이 내뱉었던 살인교사 음성을 최대 음량으로 재생했다. 낡은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려 퍼지는 과거의 서늘하고 잔혹한 목소리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치명적인 심리적 타격을 가하며 태성의 알량한 이성을 무참하게 조각내기 시작했다. 자신의 끔찍한 죄악이 메아리쳐 돌아오는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태성은 귀를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괴성을 질렀고, 남은 용병들조차 이 기괴한 상황에 압도되어 공포에 질린 채 뒷걸음질을 쳤다. 지우는 이 완벽한 붕괴의 순간을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며 권력과 돈으로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살인마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철저하게 각인시켰다. 공포에 짓눌려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태성은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권총을 난사하며 당장 튀어나오라고 악에 바친 목소리로 처절하게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적막하고 기괴한 메아리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권력의 제국이 단 한 명의 유령 같은 존재에 의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끔찍한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10년 전 이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그 하찮은 벌레의 핏줄이 이토록 무시무시한 악마로 성장하여 자신의 목숨을 노릴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바닥에 뒹구는 빈 탄창을 바라보며 태성은 극도의 절망감에 휩싸였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지훈의 서늘한 살기가 자신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음을 뼛속 깊이 깨달았다. 지훈은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천천히 발소리를 내며 콘크리트 벽 뒤에서 걸어나와 달빛 아래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냈다. 낡고 비참했던 하녀의 껍데기를 완벽하게 벗어던진 그녀는 검은 전술복 차림의 무자비한 사냥꾼 그 자체였고, 손에 쥐어진 단검은 은빛을 잔혹하게 반사하고 있었다. 태성은 자신을 파멸시킨 악마의 정체가 매일 자신의 발밑에서 굴욕을 견디던 그 하찮은 하녀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으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온몸을 떨었다. 그것은 그가 가진 오만함과 편견이 만들어낸 가장 치명적인 착각이었고, 지우는 그의 경악스러운 표정을 보며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통쾌한 미소를 지었다. 너 같은 쓰레기에게 짓밟렸던 불쌍한 여자가 바로 내 숨통을 끊으러 온 지옥의 사자라는 사실이 실감이 나느냐며, 지우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태성을 조롱했다. 태성은 현실 부정 속에서 괴성을 지르며 남은 용병들에게 당장 저 여자를 찢어버리라는 광기 어린 명령을 내렸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둔해져 있었다. 지훈의 압도적인 살기와 공장 전체를 지배하는 공포 분위기에 압도당한 용병들은 눈치만 보며 섣불리 나서지 못했고,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다. 돈으로 고용한 충성심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얼마나 무의미하게 증발해 버리는지를 확인하며, 지우는 짐승처럼 울부짖는 태성의 곁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마지막 발악을 하듯 태성의 곁에 남은 2명의 정예 용병이 맹렬하게 돌진하며 나이프를 휘둘렀지만, 지훈의 움직임은 그들의 예측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그녀는 최소한의 동작으로 공격을 유연하게 흘려보낸 뒤 허점을 파고들어 한 명의 무릎 관절을 부러뜨리고 동시에 다른 한 명의 급소를 가격하여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용병들을 무심하게 밟고 지나가며 지우는 10년 동안 훈련으로 단련된 자신의 완벽한 전투 능력을 증명했고, 이제 태성 앞에는 어떤 방패도 없었다. 압도적인 무력 차이를 두 눈으로 확인한 태성은 쥐고 있던 권총마저 떨어뜨린 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그의 얼굴에는 생생한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졌다.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동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자 남은 용병들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대열을 이탈했고, 태성은 배신자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허공에 권총을 난사하는 광기를 보였다. 10년 동안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함은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고 있었다. 지우는 녹슨 계단 위에서 비참한 붕괴의 현장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태성이 스스로의 두려움에 잡아먹혀 완벽하게 미쳐가는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두 눈동자 속에 깊이 새겨 넣었다. 아버지를 짓밟았던 거대한 악마가 이제는 폐공장 구석에서 살려달라고 발악하는 꼴은 그 어떤 복수극보다도 달콤하고 끔찍한 카타르시스를 그녀에게 선사하고 있었다. 공장 내부의 전력을 차단한 지우는 자신이 착용한 야간 투시경의 푸른 시야에 의존한 채 구석에 숨어 숨을 헐떡이는 태성의 등 뒤로 유령처럼 소리 없이 다가갔다. 10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을 때 태성은 수트를 입고 시가를 피우며 그 잔혹한 사륙의 현장을 비웃음 가득한 시선으로 감상했었다.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자 지윤의 손에 들린 단검은 억눌린 분노를 대변하듯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는 살기를 애써 짓누르며 태성의 귓가에 차가운 목소리를 속삭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들려온 서늘한 목소리에 놀란 태성은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휘둘렀지만 그의 허접한 공격은 지윤의 유연한 회피 기동에 허무하게 빗나가 버리고 말았다. 반동으로 바닥에 나뒹군 태성의 손목을 지윤은 군화발로 자비 없이 짓밟아 권총을 걷어차 버렸고, 뼈가 부러지는 파열음과 함께 태성의 처절한 비명 소리가 공장을 채웠다. 엄청난 고통에 몸부림치며 눈물로 범벅이 된 태성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지우는 자신이 지난 10년 동안 겪었던 지옥 같은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는 가벼운 솜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태성의 멱살을 틀어쥐고 끌어올려 창백한 달빛 아래로 얼굴을 밀어넣었고, 마침내 핏빛 복수자의 진짜 얼굴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만들었다.
하녀복 대신 전술복을 입고 서늘한 살기를 내뿜는 지윤의 압도적인 모습을 확인한 태성의 동공은 극한의 경악과 부정으로 인해 미친 듯이 확장되며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쓰레기 밑에서 굴욕을 견디던 멍청한 하녀가 바로 내 숨통을 끊으러 온 사신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느냐며 지윤은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그의 귓가에 쐐기를 박았다. 자신이 조롱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이 거대한 파멸을 설계하고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천재적인 복수자였다는 진실은 태성의 남은 이성을 완벽하게 붕괴시켜 버렸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발악했지만 지훈이 꺼내어 던진 10년 전의 피 묻은 회중식에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었던 유품을 보는 순간 모든 저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끔찍한 진실에 짓눌려 완전히 무너져 내린 태성은 바닥에 엎드려 제발 살려만 준다면 모든 것을 주겠다며 자신이 혐오하던 벌레 같은 모습으로 처절하게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지훈에게 그 알량한 돈과 권력은 억울하게 죽어간 가족의 목숨을 대신할 가치가 전혀 아니었으며 오직 이 오만한 살인마의 철저한 몰락과 영원한 사회적 매장만이 유일한 목적이었다. 그녀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태성의 등 위에 군화를 올려놓고 짓누르며 10년 전 아버지가 느꼈을 극한의 공포를 내 놈의 썩어빠진 영혼 깊숙한 곳까지 새겨주겠다고 선고했다. 당장 그의 목을 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지우는 단순한 죽음이라는 쉬운 도피처를 제공하는 대신 그가 평생 쥐고 흔들던 권력이 스스로를 난도질하는 끔찍한 결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목의 단말기를 조작하여 은밀하게 준비해 두었던 카메라 시스템을 가동시켰고 이제 강태성이라는 괴물의 추악한 민낯을 전 세계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을 자비 없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붉은 빛을 깜빡이며 작동하기 시작한 카메라는 피투성이가 되어 비참하게 엎드려 있는 태성의 몰골을 선명하게 포착하여 지윤의 개인 서버로 실시간 전송을 준비했다.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그가 애지중지하며 지켜왔던 그룹의 위상과 철옹성 같았던 권력은 대중의 맹렬한 분노와 조롱 속에서 잿더미처럼 비참하게 타들어갈 것이 분명했다. 태성은 붉은 빛의 의미를 직감하고는 극한의 두려움에 휩싸여 제발 멈춰달라며 두 손을 비비고 피눈물을 흘리며 지훈의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마저 내팽개쳤다. 10년 동안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지훈의 심장 속에서 타오르던 분노의 불길은 이제 가장 완벽하고 차가운 형태의 얼음 칼날이 되어 사냥감의 숨통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었다. 지훈은 전송 대기 버튼에 손가락을 올려놓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태성을 내려다보며 10년 전 그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조작했던 거짓된 증거들의 실체를 하나하나 짚어주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누명과 그로 인해 가족 전체가 파렴치범으로 몰려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만 했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의 배후에는 모두 태성의 탐욕스러운 지시가 있었다. 지우는 이미 개인 금고에서 확보한 당시의 비밀 장부와 살인 청부 내역서를 렌즈 앞에 들이밀며 이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이 곧 전 세계로 생중계될 것임을 알렸다. 자신이 은폐했다고 믿었던 과거의 죄악들이 이토록 완벽한 증거물로 살아 돌아와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사실에 태성은 완전히 넋을 잃고 절망의 늪으로 깊이 침몰에 들어갔다. 폐공장에 깨진 유리창 사이로 매서운 밤바람이 스며들어와 지훈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흔들었지만 그녀의 단호하고 서늘한 표정은 그 어떤 미동조차 없이 견고하게 굳어져 있었다. 오랫동안 그녀를 갉아먹었던 슬픔과 분노라는 무거운 감정의 사슬들은 이 복수의 끝자락에서 점차 차가운 이성과 순수한 정의감으로 승화되어 그녀의 영혼을 강인하게 채워주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원한을 갚는 것을 넘어
강태성이라는 괴물이 상징하는 부패한 사회의 시스템 자체를 완벽하게 붕괴시켜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태성을 향한 마지막 동정심마저 완벽하게 지워버린 지우는 이제 이 끔찍한 연극의 장막을 거두고 정의의 심판을 집행할 마지막 의식을 고요히 준비했다. 당신이 하찮게 여기고 짓밟았던 약자들의 피눈물이 모여 얼마나 거대한 해일이 되어 돌아오는지 똑똑히 지켜보라며 지우는 억눌린 감정을 터뜨리며 카메라의 전송 버튼을 강하게 짓눌렀다. 그 순간 1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진실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며 방대한 양의 비리, 증거들과 살인교사 파일들이 광섬유 케이블을 타고 전 세계로 폭발하듯 퍼져나갔다. 이와 동시에 사전에 예약해두었던 제보 시스템이 작동하며 관할 경찰서와 검찰청 서버에 이 폐공장의 좌표와 인질극 상황이 1급 긴급 사태로 자동 접수되었다. 더 이상 어떤 뇌물로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법의 심판과 대중의 맹렬한 분노가 강태성을 향해 쏟아질 완벽하고 파괴적인 무대가 마침내 압도적인 완성의 순간을 맞이했다. 방송이 시작됨과 동시에 화면 속 태성의 비참한 모습은 네티즌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었고 그들이 쏟아내는 맹렬한 분노의 댓글들은 화면을 채우며 그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태성은 화면 속에 비친 일그러지고 끔찍한 몰골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며 괴성을 내질렀지만 그 소리마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가 그의 추악함을 극대화할 뿐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을 굴렀고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하던 총수가 단 하루 만에 조롱거리인 비참한 쓰레기로 전락해버린 사실에 스스로 이성을 완전히 놓아버렸다. 지우는 처절한 몰락의 과정을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굽어보며 10년의 세월 동안 준비해온 복수극이 마침내 완벽한 승리의 마침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굳게 확신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짙은 어둠을 찢으며 점차 폐공장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고 이는 태성에게 떨어지는 마지막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지우는 쓰러진 용병들의 무기를 치워 안전을 확보한 뒤 서늘한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사륙과 분노의 감정들을 천천히 가라앉히고 평온한 이성을 되찾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이제 폭력과 피로 얼룩진 사냥꾼의 짐을 내려놓고 진실을 밝혀낸 당당한 내부 고발자로서 떳떳하게 법의 보호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완벽한 출구 전략을 실행할 준비를 마쳤다. 발밑에서 울부짖는 강태성을 외면한 채 지우는 다가오는 사이렌 불빛들을 등지고 서서 10년 동안 짓눌려 있던 족쇄가 마침내 산산조각 나는 벅찬 해방감을 고요히 만끽했다.